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입니다. 지난 주말을 아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어요. 바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훌륭하다. 이거 뭐 멋진데. 그전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장막을 완전히 벗긴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진짜 출시되는구나, 조만간 보이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미국 마이애미에서 촬영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애미까지 가서 촬영을 해. 투싼이나 이런 걸로 찍나 봤더니 촬영은 또 벤츠로 하네. 야, 이게 무슨.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은 약간 그랜저 느낌이 좀 나고, 후면도 완전 날렵해졌네요. 기존 모델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풀체인지급. 훌륭합니다. 예전 소나타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구매해서 한 6개월 타기도 했어요. 근데 색깔이 요런 색, 요렇게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멋졌어요. 측면도 꽤 멋지고 후면도 멋지고. 헤드램프는 사실 눈이 이렇게 처진 것 같잖아. 뭔가 지금 이상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탔던 차 이런 색깔이면 낮 시간엔 이 헤드램프 부분이 안 보여. 요 DRL 부분만 보여서 헤드램프가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미끈한 차로 보여서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흰색이 대유행이잖아요. 이 밝은 색에서 보면 헤드램프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도드라져서 차가 영 꺼벙해 보였죠. 그래서 결과는 아시다시피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당시 소나타 기본 모델 이후에 약간의 체인지가 있었죠. 센슈어스가 나오면서 나머지 자동차들도 센슈어스 디자인으로 통일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죠. 요즘 소나타 팔리는 정도면 괜찮은데, 아마 초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소나타가 망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차를 페이스리프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한다고 해요. 자, 오늘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예상했던 대로 가로로 쭉 뻗은 일자 램프가 이렇게 등장했네요. 지금 이거 가차님의 예상도 사진인데 좀 비슷하네. 가차님 진짜 산업 스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약간 이게 두 줄로 보인다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사진이 좀 흔들려서 현대 엠블럼도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 보이잖아요. 일자 램프도 아마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이게 두 개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하나일 겁니다. 그랜저에 들어갔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랜저에서도 그렇지만 램프가 끊이지 않고 일자로 쭉 뻗어간 거, 이것도 인상적이네요. 아니, 보닛부터 시작해서 범퍼까지 다 바꿔야 이렇게 일자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거 다 바꿨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랜저가 일자 램프 달고 나왔을 때 왜 스타리아 닮은 디자인을 했어요? 무슨 그랜저가 승합차급이 됐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했잖아요. 그랜저를 먼저 하고 스타리아를 나중에 했으면 스타리아가 그랜저급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그랜저 먼저 나오고 소나타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랜저급 소나타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일자 램프만큼은 그랜저급이다, 이런 느낌 확실히 들 것 같고요. 그릴이나 범퍼 같은 걸 보면 일단은 그랜저하고는 좀 다르네. 지금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약간 중국 느낌이 좀 아닌가? 약간 그랜저는 좀 중후한 느낌이었잖아요. 이렇게 쫙 가라앉고 막 우아한 그런 그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소나타는 이렇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는 육각 모양. 약간 육각 느낌이 있긴 하네. 근데 원래 소나타도 약간 육각 느낌이 있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더 낮춘 거지. 약간 그릴 위치를 전체적으로 다 낮췄습니다. 낮추고 이거 어디까지 낮추려고 하는지 개미핥기 같아요. 개미핥기가 이렇게 바닥을 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낮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약간 헥사고날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예전 느낌이 또 듭니다. 헥사고날지도. 그릴 옆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세우고 나니까 그릴이 이런 식으로 됐네요. 모든 소나타가 이럴 것 같지 않고요. 요 그릴 안쪽을 보면 뭐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이게 N9의 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 N9도 보면 그릴 주변에 이런 식의 느낌이 들게 이렇게 디자인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N9의 특징적인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요, 기존에 가장 많이 욕먹었던 게 헤드램프였죠. 눈이 처졌다, 눈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바꿀 방법이 사실상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램프를 꽤 작게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버렸네요. 잘한 건가? 괜찮아 보여요? 너무 작아서 별로예요? 좀 이렇게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 눈 큰 여자가 예뻐요? 어쨌든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의 앞부분을 사람 얼굴에 대입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비교하면 지금 팔고 있는 소나타랑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지금 팔고 있는 소나타는 헤드램프를 점점 없애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감추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 소나타는 저가 모델, 깡통 모델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 뒤에 반사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트림 같은 경우는 MFR이라고 해서 LED를 쓰더라도 뒤에 반사판이 있는 이런 형태를 적용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램프의 크기를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램프 구멍이 이렇게 작게 나오면 이 뒤쪽에는 반드시 프로젝션 LE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림이 더 낮다고 해서 이 헤드램프를 좀 바꾼다거나 이게 안 되고 가장 낮은 트림에도 프로젝션 LED 램프를 넣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져요. 뭐 괜찮아 보이죠? 일단 이 자체가 좀 더 고급의 자동차로 보여지죠. 그리고 현대 엠블럼, 이 엠블럼도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는 엠블럼이 좀 얇은 최신 엠블럼으로 바뀐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잘 보면요, 전면부는 지금 부품을 다 바꿨습니다. 팬더 당연히 바꿨고 보닛 바꿨습니다. 그릴, 범퍼 모든 걸 다 바꿨네요. 전면부는 그냥 같은 게 없습니다. 다 새롭게 바꿨는데 야, 이게 얼마나 달라질지 거의 풀체인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전에는 조금 엘레강스한 쪽을 추구했다면 이젠 그런 거 없고 확실하게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뒷부분은 그래도 기존 부품이 상당수 이어왔어요. 뒷펜더도 놔뒀고 리어 패널도 놔뒀고 트렁크도 그대로 놔뒀어요. 야, 그러면서도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네요. 분위기는 대충 알 것 같아. 분위기는 여기저기서 막 야, 뒤편도 180도 바꿔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라면서 뒤편 다 바꾸라고 했겠죠. 근데 원래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뒤편을 180도 다 바꾸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는 철판 부분은 어지간하면 놔두고 범퍼, 램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만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미지는 180도 바꿔. 그런데 철판은 바꾸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이거 어떻게 이미지를 180도 바꿔? 어쩌라는 거야? 했을 텐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플라스틱을 덧댔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아, 이게 디자이너분들 아주 눈물겹습니다. 지금 보면 소나타의 이 뒤편 철판으로 돼 있던 이 부분 검정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덧댄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일자 램프, 이 일자 램프 기존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덧대고 막아서 그 위쪽으로 끌어올렸어요. 야,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기존의 그 일자 램프 위치가 너무 처져서 차가 처져 보이는, 좀 우울해 보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짝 들어 올려서 소나타 뒤편을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펴였잖아요. 이 윗부분까지 들어 올린 거죠. 힙업을 시켜서 차가 발랄한 자동차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맞췄네요. 약간 아반떼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목한 한 가운데 선이 들어가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램프랑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계획성 있게 디자인한 것처럼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램프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등은 또 H 형태가 돼버리네요. 아반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스타게이저도 이렇고. 근데 나름대로 이게 H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상징이 되니까 맞는 위치를 적절하게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상단을 보면요, 이게 아주 눈물겨운 지점인데 원래 소나타는 옆에서 보면 트렁크 상단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카메라를 붙여서 아래쪽을 잘 비출 수 있는 최적의 각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윗부분 램프가 애매하게 있거든요. 윗부분에 여기 약간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가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트렁크를 이렇게 파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고 더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더 연결하자니 이쪽은 파여있고 이쪽은 안 파여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날개를 덧붙인 것처럼 철판 위로 플라스틱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램프를 그대로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더 위로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할 수 없는 한계를 플라스틱으로 떼웠어요. 굳이 테두리를 살려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붙은 일자 램프 이게 자칫하면 위에 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위쪽을 더 올리니까 이게 중앙에 적절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정말 힘들게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래서 위쪽은 램프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부품, 거기다 램프를 넣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지금 보면 일자 램프가 이 차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이 일자 램프는 이렇게 만들어내면 참 조심스러운 게 빛의 품질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디자인을 뭐 어떻게 해도 여기 램프 하나 딱 켜면 그 램프밖에 안 보여. 그게 정말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품질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형태도 위치도 약간 여러 가지에서 아쉬웠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마 훨씬 낫겠죠. 그리고 테일램프도 기존에는 테일램프 이렇게 있으면 방향지시등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향지시
방향지 시등 보면 바탕이 투명이었어요. 투명이고 그 안에 노란 등이 그냥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차가 왜 이렇게 어벙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지 시등은 3개의 램프, 2개의 램프, 1개의 램프 이렇게 화살표처럼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모두 다 LED 램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개, 2개, 3개 이렇게 쫘라락 켜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운데 하나씩은 후진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2개, 요게 방향지시등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5개씩 불이 탁탁 들어오는 거지. 가로로 길고 타원형인 요런 램프. 후진등이 여기 붙는다. 요것도 아주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전 소나타는 후진등이 범퍼 하단 부대에 붙었습니다. 최하단이었죠. 보행자한테는 언뜻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후진할 때 보행자가 그걸 못 보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후진등의 램프 위치를 점점점 끌어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수리비? 후진했을 때 후진등 나가는 걸 좀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효과도 없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깜빡이 이렇게 아래쪽에 붙는 차들 많잖아요. 그랜저도 그렇고 호나도 그렇고 뭐 온갖 차들이 다 아래쪽에 붙는데 깜빡이 위치가 적절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깜빡이는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간거리가 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가 낮아서 안 보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가 그렇게 문제인 건가 잘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램프는 문제야. 브레이크 램프 낮으면 문제죠. 그리고 후진등이 낮아도 문제고. 자, 어쨌든 이 가로 길고 동그란 요 램프, 요거는 사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뭔가 좀 근본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닛산 페어레이디 신형, 그 닛산 제트라고 하는 자동차, 거기에 요런 램프가 있긴 해요. 요렇게 기다란 램프. 근데 이 닛산 제트는 과거에 자기 차 굉장히 유명했던 닛산 페어레이디 G32, 뭐 300 GX 그런 데서 요런 형태의 램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램프를 썼기 때문에 그걸 오마주해서 요번에 이렇게 동그란 타운 램프를 넣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갑자기,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회사가 낳는 아이 같은 거잖아요. 애기를 낳는데 보니까 애가 우리 아빠를 안 닮고 옆집 아빠를 닮았어. 아니 왜 옆집 아빠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약간 아니 왜 우유 배달부랑 왜 닮았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유 배달부랑 왜 닮았을까? 이렇게 궁금해진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테일 램프 부분이 이렇게 소나타가 원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 들어가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너무 깊거든요. 플라스틱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뒷부분은 보이는 부분 거의 전부가 플라스틱인 거예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더 그렇게 됐지. 뒤쪽 쿼터뷰를 봐도 약간 이 플라스틱이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이걸 조금 드러내고 싶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 구멍을 뽕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뚫으셨어요. 북미형은 원래 여기에 램프가 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램프를 어떤 식으로 켜지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소나타도 파워트레인이 정말 많은 자동차였죠. 뭐 1.6리터, 2.5리터 가솔린 터보가 둘 다 있었고요. 그리고 2.0리터 자연흡기 있었고요. 2.0리터 하이브리드 있었고 2.0리터 LPG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소나타 파워트레인 중에서 처음 시승한 차가 2.0리터 자연흡기였는데 이거 너무 아쉬웠거든요. 차가 일단 좀 시끄럽고 RPM이 막 우웅 올라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러다가 1.6리터 터보 나오면서 이게 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아마 요즘 같은 시기는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할 테니까 이제는 아마 하이브리드가 제일 인기를 끌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2.0리터 하이브리드 이게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지만 당연히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넣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또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걸 넣어줄라나?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5리터 가시죠. 2.5리터 터보 가솔린 넣고서 거기 하이브리드 딱 해서 합산 출력 350마력 딱 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N 라인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냥 N 나오면 돼. 소나타 N이 왜? 소나타 N 좋잖아. 350마력짜리 소나타 N 딱 나와갖고 서킷 그냥 1등 딱 하고 그냥 포르쉐 막 파나메라도 안 돼? 파나메라는 가능 믿습니다. 최초의 N 하이브리드를 소나타에서 딱 해주는 거죠. 훌륭하다. 혼자 아주 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는 언제 나오나? 이 차 출시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첫 공개를 한 이후에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그럼 언제냐? 3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뀐 완전한 페이스리프트 소나타 이제 한 달 남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지금 소나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이 이름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냐 이러면서 소나타 단종된 다음에 이러다가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같은 거예요. 이거 간신히 건져 올렸는데 이거 막 가격을 무슨 아우 고객님 500만원 인상해야 돼요 뭐 이딴 소리 하면은 도로 그냥 나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소나타는 지금 더 이상 가격을 절대 올릴 수 없는 차. 이거 조금 올리면 그랜저인데 이건 지키셔야 돼. 이거 가격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아예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100만원? 네. 소나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DN8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꽤 엘레강스한 라인이어서 굉장한 포인트였죠. 차가 마치 활 시위를 이렇게 잡아당긴 것처럼 구분 요 라인이 마치 팽팽하게 뭔가 조여진 것 같았어. 놓으면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이 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벤틀리 같은 거 봤을 때도 선이 이렇게 난치듯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 벤틀리 라인의 가벼운 버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이 그렇게 약간 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도 있죠. 근데 요번에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스포티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스포티하게 바꾸진 못했고 일부는 엘레강스하게 일부는 스포티하게 이렇게 약간 혼종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전에 소나타에서 정말 아쉬운 지점이라고 지적받던 그 점들 그냥 완전히 핀포인트로 이걸 고쳐라 이걸 고쳐 하는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딱 그 부분을 해소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차가 가진 실루엣, 원래 소나타는 예쁜 차였는데 몇 가지 에러 때문에 아쉬웠던 거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